아들,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이니? 엄마한테 이러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다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저희는 뭐예요? 며느리 서연이가 전화를 받더니 살살 달래는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이가 효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어머니,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로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아들 선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 고마워. 근데 너희는 어쩌고? 저희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요. 대신 어머니 편하게 다녀오세요. 며느리 서연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건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님 혼자 가시면 편하게 쉬다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선호의 대답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면서 정작 자식들은 함께 가지 않는다니.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이는 바쁘다며 공항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그래도 콜택시를 불러준 거에 위안을 삼으며 공항에 도착해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국내선 터미널이었던 겁니다. 놀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해외여행이 아니었어? 아, 어머니. 죄송해요. 국내 여행으로 바뀌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예약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국내 여행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급하게 바꾼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보니 주변은 온통 나이 든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식들이 보낸 듯 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게 다 효도 여행 최저가 패키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효도한다고 보내줬어.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주도에 도착 후 좋은 호텔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막상 도착한 곳은 낡고 오래된 관광 호텔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한쪽에는 거미줄과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선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면 됐잖아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언제 까다롭게 굴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뷔페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음식은 맛없고 차가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알아? 우리 딸이 말해줬는데 이런 패키지 상품은 다 떨이래. 자식들이 부모 싸게 여행 보내려고 사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홀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방에 돌아와 아들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이니? 엄마한테 이러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다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저희는 뭐예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전화를 받더니 살살 달래는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떨이 여행이 이렇게 쓰라릴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땡처리 최저가 패키지라니. 순간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여행이 이런 것이었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숙소를 다시 돌아보니 아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낡고 좁은 방,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잘 켜지지 않는 TV.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왜 이렇게 했니? 혼자 생각하며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엔 먹구름이 가득 끼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몇 달 전 아들이 제 휴대폰에 SNS를 설치해 준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친구들 사진도 보고 소식도 알 수 있어요. 그때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이 쓸쓸한 호텔방에서 문득 그 앱이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고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사진과 글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들의 이름. 가슴이 쿵쾅거리며 아들의 계정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눈부신 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 환하게 웃는 얼굴, 손에 든 칵테일, 그리고 발 아래 반짝이는 모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게시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몰디브.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아요. 이제부턴 우리만의 시간.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화로운 리조트, 푸른 바다에서의 스노클링, 석양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디너, 그리고 모든 사진에 담긴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표정. 날 이런 곳에 보내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 곳에 가고 싶었구나. 생각하며 쓰디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칙칙한 벽지, 낡은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도시 풍경. 아들이 보내준 이 효도 여행과 그들의 호화로운 휴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꺼낸 몇 장의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준 용돈이라며 건넨 돈. 그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차들의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알림음. 아마도 아들이 또 다른 사진을 올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쓸쓸한 호텔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아들 부부를 생각하며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풍경이 제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옆방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자식들이 보낸 효도 여행 중이셨습니다. 어제 저녁엔 어떠셨어요? 전 너무 맛이 없어서 한 숟가락 뜨고 말았네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효도 여행인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자식들은 효도한다며 우리를 이곳에 보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선호,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선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어제 말이야. 어머니, 제가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아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후에는 단체 관광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주변 어르신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기분 좋던지. 그 말을 듣자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제게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용기를 내어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지금 외출 중인데. 배경에서 들리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구나. 그냥 안부 전화하고 싶어서. 네, 어머님. 여행은 잘하고 계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서연이의 형식적인 물음에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다 좋아. 너희 즐겁게 다녀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제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여행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실체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울 뿐일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허울뿐인 가족에 기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쓸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저 이 여행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의 국내 패키지 여행은 그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허름한 호텔, 맛없는 음식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쇼핑 일정. 내 마음속에는 씁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선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좋았다. 서연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잖아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근데 호텔 옆방에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밤새 노래 부르던데. 선호가 당황한 듯 서연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도 긴장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얼마나 들었니? 엄마 여행에. 내가 물었습니다. 선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이번 여행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어요. 뭐라고? 나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효도 여행 비용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께 최고의 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묵은 호텔이 최고였다고. 게다가 너희는 호화롭게 다녀왔잖아. 선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내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과 변명들이 계속해서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나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알던 효도와 존중 그리고 가족에는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후 저는 제 삶의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도자기 클래스와 요가 수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첫 도자기 수업 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곧 저는 점토를 만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은숙 씨, 오늘 처음이신데 재미있으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이런 걸 진작 해볼 걸 그랬네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점점 더 자주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선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김치 좀 담가 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가겠다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선호야. 이번 주말엔 약속이 있어서 어렵겠어. 약속이요? 어머니가 무슨?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이 있단다. 너희도 알아서 잘하겠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들 부부가 부탁해도 제 일정이 있으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 변화에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선호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져서. 혹시 제주도 여행 때문에 서운하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잠시 굳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은 내 인생을 즐기고 있어. 선호는 어쩐지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많이 멀어지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서연아. 그저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진 것뿐이야. 서연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부부는 제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제 새로운 모습에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가를 배우신다고요? 대단하세요. 어머님, 도자기 전시회에 작품을 내신다고요? 꼭 보러 갈게요. 이렇게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서로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생활이 바빠지고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과의 연락이 뜸해진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아들 선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곧 갈게.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서연이 어색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거실에 앉자 아들 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래,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네. 며느리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많이 그리웠어요.
전에는 자주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해주셨는데,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에서 빠져나간 후에야 제 존재를 깨달은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선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제주도 여행 때도 그렇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지나간 일이야. 나도 그때는 많이 서운했지만 지금은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있어. 며느리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잖아. 너무 무리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자. 아들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더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고마웠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얻은 독립과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의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어. 물론 가끔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건 좋지만 예전처럼 너희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진 않아.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어떨까? 아들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후회와 노력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 삶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과의 대화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들 부부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 선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에 앉자 며느리 서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 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 사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단 둘이 여행을 가고 싶어서 어머님을 속이고 저렴한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다시 솟구쳤지만 동시에 그들의 솔직한 고백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왜 그랬니?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아들 선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달라지신 후에야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이해, 서운함과 연민이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이 몇 달간 겪었던 변화와 성장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아들 부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너희가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 고백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에 나도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며느리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라. 그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아들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의 고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이제는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 선호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가족의 세 식구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이 든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가 되어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감사합니다.